자, 여러분들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또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려고 영상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환율 보니까요, 1,434원을 넘고 있고, 지금 장중에는 지금 1,435원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율이거든요. 이게 환율이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환율이 뭐 1,500원 넘었다, 뭐 LA에서는 2,100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특수한 경우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환율은 1,434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어디 환율이 뭐 높든 낮든 이 추세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게 지금 이게 지금 뭐 가장 걱정이죠. 우리가 이 영화에서도 봤었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 IMF를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요. 거기에서도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으며, 이거는 뭔가 지금 외국에서도 대공황이나 아니면은 뭔가 큰 경제 위기를 암시하는 이런 징조가 계속 보이고 있고요. 한국 내부적으로도 이 환율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지금 환율이 오르는 지금 이유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한국 경제적인 문제점, 지금 현재 상황도 얼마나 문제인가 이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미국 달러가 이 14년 지지선,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DXY, 이게 견고하게 유지 중이다 이렇게 해서 달러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 중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혹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다, 이제 달러 약세가 돼서 뭐 90까지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수 있다, 아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여기 저항이 이렇게 지지선이 있잖아요. 저항이 아니라 여기서 받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떨어져 주면 그나마 환율에 좋거든요. 근데 여기로 올라가면 환율이 안 좋습니다. 왜냐,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고, 그러면 환율이 이제 1,400원 1,500원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뭐라고 해야죠, 추세상 이 1,300원 밑에는 이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뭐 대외적인 사건도 안 좋고요, 내부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1,300원 밑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시기였다. 이제는 앞으로는 1,400원대에서 놀다가 1,500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안 좋으면 뭐 1,600원, 장기로는 뭐 1,800원까지 저는 그냥 뉴 노멀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기가 오면 뭐 2,000원도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이 IMF 때 2,000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만약에 2,000원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를 다음에 정리할 수 있을 때 해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2, 3년 전에는 1,100원대였잖아요. 1,100원대, 1,200원대였는데 1,400원으로 올라온 거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 월급이나 지갑 사정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만큼 가난해진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달러를 벌지 않고 여러분들 월급이 원화로 번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저도 원화로 벌고 다들 원화로 버시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달러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 만큼 여러분들의 이 지금 원화 가치, 그러니까 월급의 가치가 그만큼 세계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냐, 몇 가지 제가 가져왔거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재점화됐죠.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금 뭐 중국이 또 이제 히토류를 또 이제 히토류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베이징이 히토류와 중요 광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킨 후 중국이 세계 경제를 손상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P 500이나 미국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고, 한국도 조금 타격을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미중 간에 서로 이제 중국한테 또 미국이 100% 관세를 더하겠다 해서 기존의 55%에 이제 155%까지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도 끝까지 가겠다, 우리도 히토류를 이렇게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중국이 내놓은 카드는 뭐냐,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안 한다고 합니다. 수출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수출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니네들이 가져가라. 그러면은 당연히 반도체에 쓰이는 히토류가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여러 산업
최첨단 산업에 타격을 주겠죠. 그리고 또 이런 소문까지 들어요. 진짜 계속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요, 중국이 이 미국의 AI 있잖아요. AI 버블을 터트릴 수 있을 만큼의 히토리를 수출 안 하면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진짜 끝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AI 버블까지도 터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이 고래들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더 죽어나겠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자, 지금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자면 S&P 500 선물은 중국이 한국의 대형 조선 업체와 관련된 5개 미국 기업을 제한하고 추가 보복 조치를 경고한 후 지금 0.8% 하락했다고 합니다. 나스닥 선물은 1.02%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7 종목들도 장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뭐냐? 주가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오션이 지금 많은 피해를 봤죠. 중국의 기습 제재 불똥이 튀면서 미중 경제 무역 협상도 안개 속이다. 이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이 또 제재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다. 미중 이런 경제 전쟁에 우리나라까지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 사이에 껴서 힘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환율도 이거 잘못 크래시 나면 1,500원, 1,600원까지도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문제 삼잖아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논란. 이게 진짜 환율을 강력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악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미 무역협상 체결을 하면서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외환 보유액 이거 뭐 이제 많이 외우셨죠? 4,200억 달러의 8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게 막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지금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양국 간의 입장이 지금 확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은 이 투자처를 자기가 결정을 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3,500억 달러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25% 이제 관세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지금 3,500억 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 심각한데요. 지금 보면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최대 20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3,500억 달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최대 150억에서 20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이 3,500억 달러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까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쭉 보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가 부족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환율은 오르겠죠. 참 걱정이고요. 그래서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을 두고 양국 간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선불로 해라. 현금 지급 선불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 상태다. 그래서 구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 보증, 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미국한테 먹힐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내일이죠. 이 G20 회의에서 베센트가 방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센트가 방미하는 게 우리가 방미를 해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500억 달러 이거 전액 현금으로 못 준다. 그래서 제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베센트 장관이랑.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시해 달라가 아니라 좀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못 줄 것 같으니까 조금 어떻게 좀 신경 좀 써줘라 이런 식으로 부탁하러 가겠죠. 우리나라가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3,500억 달러 달라는데 진짜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못 준다고 처음에 했을 때 사인을 안 했으면은 뭐 좋았을 텐데 참 이런 게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제 이 3,500억 달러를 뭐 이제 넘겨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이제 환해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왜냐 스콧 베센트 뭐 미국 재무부 있잖아요. 여기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이 지금 외환 전략에 이례적으로 이걸 지적하고 있으면 이게 뭐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 스와프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건수가 25년 1월부터 6월까지 84건으로 전년 25건의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외환 스와프 해서 환율 조작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미국에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는 전략적 환해지,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못하니까 이제는 또 환율이 올라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게 취약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구윤철 장관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면은 국민연금 환해지 축소, 그다음에 달러 수요 자극 지적에 동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줄인 것, 이게 환해지가 환율 방어예요. 그래서 환율 방어를 줄인 것에 대해서 달러 수요를 늘리고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에 구윤철 부총리가 동감한다, 즉 그 영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자, 국민연금의 환해지 축소가 이 환율 불안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동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단순히 임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적신호가 될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환율, 그러니까 구두 개입에 그치지 말고 환율 안정이나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환율이 1,400원대로 고착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확장 재정, 이것도 지적을 했네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가 뭉쳐져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박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또 대외적으로 해소가 되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 부총리가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따가 지금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환해지 축소가 뭐냐,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 이걸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쉽게. 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때 달러를 사서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로 투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지, 그러니까 달러 매도 계약 을 걸었지만 최근에는 그 해지를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달러를 더 사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율이 또 요동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의 달러 수요가 늘고 원하는 약세, 그래서 환율 상승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예를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의 환해지 축소는 달러 매수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원화 약세 압력이 강화되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윤철 부총리를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환율이 1,400원대 머무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미국의 관세, 그다음에 일본의 확장 재정, 그다음에 미금리 정책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었고요. 지금 보면 구조적 불안이라기보다는 여러 불확실한 변수들이 겹친 결과라, 그러니까 우리 탓이 아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 내 탓이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외부적인 불확실성도 다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외환 이쪽에서는. 그래서 좀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응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만 관리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왜냐 일본도 지금 총리가 바뀌면서 아직 부임은 안 했지만 여자 아베로 불리면서 이 사람이 아베노믹스를 또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베노믹스가 뭐냐? 엔화를 계속 대대적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엔화가 풀리면은요. 일본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엔화가 풀리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버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환율은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엔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 달러 인덱스가 엔화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상대적인 가치거든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환율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 때문이라도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게 조금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면서 한국이랑 일본 거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품 단가가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화 약세와 그다음에 엔화 약세를 미국이 오히려 유도를 시킨다.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중 약세입니다. 그런데 원화나 엔화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참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달러도 웬만하면 여러분들 달러를 보유하시지만 차라리 자산을 보유하셔라. 그래서 금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이 왜 오르냐면 다 이런 역학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감소와 달러 공급량 감소가 있죠. 우리나라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이제 환율 상승이 또 압력을 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25년 10월 1일에서 10일 수출은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으며 특히 승용차가 마이너스 51.8%,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마이너스 49.1%, 그다음에 통신기기가 마이너스 28.9% 이렇게 주력 품목이 수출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호조이긴 하지만 다른 데가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9월 95억 달러 이 정도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불안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프랑스나 영국이 지금 재정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얘네들도 지금 문제예요. IMF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GDP 부채가 115%를 초과해서 유로존 내 3위 수준이며 연간 재정 적자는 GDP 대비해서 5% 후반으로 지금 유로존 기준 3%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 조치 당하고요. 지금 IMF 오냐 마냐 막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영국도 지금 뭐 재정 적자가 지금 158조 원 이렇게 늘어나면서 계속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수치로 달러 대비 파운드화는 0.49% 하락을 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71%로 상승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지금 IMF가 온다 만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만약에 IMF 오고 미국도 타격을 받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버리면요 우리 환율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내부적으로도 지금 한국의 재정 적자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한국의 재정 적자 문제도 원화 약세의 중요한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2018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던 한국의 재정은 2019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54조 원 적자 전환된 이후 7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20년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112조 원의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때 이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5.4%로 건국 이래 이제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됐다. 그리고 26년 예산안에도 94조 원의 적자가 예상돼요. 왜 적자를 계속하는 거죠? 자, 내리 8년 연속 적자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 재정 준칙, 이 GDP 대비 3.0%를 4.0으로 완화했다는 점이다. 이게 원화를 더 푼다는 얘기거든요. 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가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확장 재정을 지금 이 와중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 환율을 잡지 못할 텐데, 그래서 지금 보면 확장 재정 정책의 부작용은 뭐냐? 26년 예산안이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런 예산안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도 이 원화 약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푼다. 그래서 AI 대전환 예산으로 10.1조 원, 이 3배 이상 늘리는 등 뭐 AI 투자한다는 건 뭐 괜찮겠지만 이 푸는 돈들이 AI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계속 지속되면은 통화 가치 하락의 압력으로 이게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돈을 계속 푸니까요. 특히 정부 지출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확장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독일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3.0% 재정 준칙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왜 독일은 이렇게 재정 적자 비율을 3.0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일이 지금 뭐 거의 100년이 다 됐는데 1930년대 이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겪고 대공황을 겪으면서 독일 경제가 한번 망했었어요. 그때 진짜 그 독일의 마르크화거든요. 독일의 이 통화가 마르크화인데 그게 박살나면서 휴지 조각이 됐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독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재정 적자 비율 진짜 엄격하게 지키고, 독일은 지금 금도 미국 다음으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엄격하게 이거는 독일이 관리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정 관리가 느슨해지고 있죠. 그러면은 금방 이제 외부 요인 때문에 크래시 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원화 상승 주요 원인을 제가 이렇게 AI한테 한번 표현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중장기적인 요인, 단기적인 요인 뭐 이거 색깔로 이렇게 했었고, 가장 큰 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3,500억 달러 한미 무역 협상, 이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한국의 7년 연속 재정 적자, 이게 참 걱정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 확장 재정 728조 확장 재정, 그다음에 수출 감소, 달러 공급량 감소, 이것도 걱정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이 환예지, 이제 환율 방어가 약화된 거, 그다음에는 뭐 유럽의 재정 위기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순으로 지금 걱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거 환율 전망은 앞으로 진짜 이게 예측 불허하긴 하지만 오를지 아니면 좀 더 좀 안정될지는 경주에서 지금 에이펙 회담이 이달 말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의주시하고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관세 폭탄 속에 이 수출이 지금 잘 될 것인지 이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다시 또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일본의 영향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유럽의 재정 위기가 악화될 것인지,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3,500억 달러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에이펙 회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미중 무역 전쟁을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이랑 좀 협상을 통해서 좀 환율 방어 수단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게 걱정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야겠죠. 재정을 좀 탄탄하게 하고 지금 뭐 지출을 많이 과감하게 줄이고 생산적인 데만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 돈 풀기는 안 된다. 그냥 무모하게 막 돈 뿌리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많이 걱정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도 지금 그냥 가정을 관리할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관리할 때 지출을 줄이려고 하면은요, 진짜 필요한 거에만 지출을 하고 필요 없는 거를 리스트를 뽑으면서 여러분들 줄이면서 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외부적인 요인들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개인적으로도 막 나갈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은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 자체도 지금 나갈 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외부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재정 정책들은 진짜 건전성, 돈을 웬만하면 많이 풀지 않고 진짜 탄탄하게 가야 됩니다.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 그게 많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국민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적으로도 지금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면 최소한의 원화와 이 원화 생활자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남은 현금은 달러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다 원화로 이렇게 월급을 받잖아요. 원화로 받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은요 여러분들 절약하시고요. 최소한의 생활자금만 남기시고 남은 거는 웬만하면 달러로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외국 자산으로 뭐 금이나 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등등 뭐 어떤 분들은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쪽에서는 저는 금이랑 은을 웬만하면 외국 자산이랑 금, 은 이런 거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여러분들 대출이나 이런 리스크 요인, 위험 요인 있잖아요. 그래서 절약하시고 그다음에 대출 받아서 뭐 이런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뭐 장사한다고 자영업한다고 괜히 뭐 대출 받아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그럼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버텨야 된다. 버티고 그다음에 지금 금이 지금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요 15.09%나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금 시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제 금 시세는 19만 1,000원인데 국내에는 21만 9,9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김프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이 15.09% 15%나 붙었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 KLX 금 여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g당 아마 21만 9,900원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g당 21만 9,900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3개월 수익률 가져왔어요. ETF거든요. 금채굴 하나로 금채굴 기업 글로벌 금채굴 기업 ETF가 3개월 만에 55% 올랐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KRX 금연물 ETF가 3개월 만에 46.22% 올랐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12.36% 올랐고요. 타이거 S&P 500은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3개월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는 이유는 뭔가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다. 이 경제적으로 주식보다 빨리 오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금이 여러분들 그냥 돌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금이나 은을 갖고 있지만 이게 그냥 돌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뭘 뭐 창조를 하거나 AI를 창조하거나 아니면 재화를 창조하거나 이자를 발생시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그냥 자산이고 돌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미국도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고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가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크래시가 나면요 금이 진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요즘 진짜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계속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보면 중국의 징동닷컴이라고 하거든요. 이 은 판매가 급증하다가 이제는 중단됐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은 가격이 오르고 이 실버바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저도 이거 실버바 많이 사놓을 걸 못 사놨습니다. 실버바 못 삽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중에 아마 실버바가 거의 없을걸요. 인터넷으로는 거의 못 사고 골드바만 좀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쿠팡에 제가 검색을 해봐서 골드바가 남았는데 저도 샀거든요, 어제. 근데 지금 은은 지금 중국에서도 못 구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못 구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10월 14일 지금 중국의 지금 시장이거든. 중국의 이런 금 시장이랑 은 시장 보면은 순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금 계속 금에 대한 수요나 그다음에 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또 이제 한 돈씩, 그러니까 두 돈 샀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금거래소 이 쿠팡에서 이렇게 지금 3.75g 단품이거든요. 이거 90만 8,700원, 90만 8,700원에 이렇게 샀거든요. 두 개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14일 날 검색을 하니까요, 쿠팡에 지금 보면 95만 3,300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무려 지금 하루 만에 거의 한 4만 원 정도 올랐죠. 4만 원, 5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실물 금 가격도 이렇게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도 쿠팡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쿠팡 링크는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뭐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그냥 달러를 모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좀 번화드는 금을 모으거든요. 실물 금이나 아니면은 여기 말씀드린 금 ETF나 아니면 KRX 시장에서 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이 정도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환율 상승에
영상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대비 방법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걱정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